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우리 대명사를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효용사라는 품사를 배웠는데요. 이 효용사라는 품사는 어디에 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만 있으면 됩니다. 그 위치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죠?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네 가지 위치가 된다. 명사를 기준으로 바로 앞에 오던가 바로 뒤에 오던가 또는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에 나와서 명사란 얘들을 원격적으로 수식을 해준다. 이 네 가지 자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안에서 구별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A, B, C, D가 comply라는 어원에서 형태가 달라진 문법 문제입니다. 이 문법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빈 공간의 앞과 뒤에 나와 있는 품사만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얘는 이형식 동사죠. 비동사, 주어는 무엇 무엇이다 또는 주어는 무엇 무엇인 상태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이형식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요 얘는 뭐가 되냐면 우리 주격 보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격 보호의 형태는 뭐 아니면 뭐가 들어간다.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나옴으로써 명사가 나왔을 때는 앞에 있는 이 프로포절과 이 주격 보호는 같다라는 동격의 해석이 되죠. 형용사가 나온다는 것은 이 주어 자체에 대한 뭘 보여주는 거야? 성격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명사니면 형용사가 문법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명사가 들어와 버리면 뒤에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All domestic and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좀 길긴 길었지만 한정사 뒤에 형용사 나오고 등위 접사로 이 붙어 있고 safety standards니까 이건 명사 구가 나왔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명사 플러스 명사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주격 보호에는 일단 명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야, is하고 complied라고 하면 수동태죠. BPP죠. 그러면 요 BPP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부사나 전명이나 또는 아무것도 안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워버리면 되겠죠. 뒤에 부사 또는 전명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 근데 안 되니까 지워버리고. is complying이면 이 얘네들이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수능하고 있다는 건데 이 comply 자체는요. comply with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be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가 진짜 그냥 be complying with 뭐뭐에 순응하고 있어야 된다는데 with하고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목적어 못 나오는 자동사라는 거죠. 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in compliance는요. 자, 우리 전명이는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형용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저번에 설명해 드렸었죠. 형용사 자리라는 건 주격 보호가 되고 또는 목적격 보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주격 보호 자리니까 in compliance 이 제안서는요. 순응하고 있다, 따르고 있다 라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 안 되는 게 얘가 명사란 말이죠. 전명이. 근데 그 뒤에 명사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뒤에 명사는 못 나와서 얘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얘가 답이 될 거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이 드렸는데 이 뒤에 뭐가 붙어야 돼? in compliance with 라는 얘가 나오고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서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비동사 뒤에 효용사를 집어넣고 즉 이 프로포즈의 상태는 어떤 거야? 순응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뭐와 순응하고 있는 겁니까? 문장이 끝났으니까 요 뒤에 있는 이 domestic and international, 국내 그리고 해외적으로 safety standards를 따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D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니까 조금 천천히 하나하나씩 나눠서 봤습니다. 좀 속도를 붙여서 두 번째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것도 렌트의 어원에서 형태가 달라진 문법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는 건 앞과 뒤를 봐야 되는데요. 이 뒤에는 명사가 붙었고요. 앞에는 뭐가 왔나 봤더니만 한정사가 나왔죠. 우리 한정사 5가지 종류는 명사 시간에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제가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더라는 정관사가 나왔고요. 뒤에 뭐가 나왔냐? 우리 most reasonable인데요. 정확히 나눠서 볼게요. 얘 부사고 얘도 부사예요. 근데요. 우리 한정사가 더가 나오면 우리 최상급을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최상급이라는 건 부사 또는 효용사를 most를 붙여줌으로써 최상급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얘가 뭐일 때? 이음절 이상이 될 때. 그래서 reasonably라는 이 부사 자체가 음절 자체가 이음절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최상급의 most를 붙여준 거예요. 뭐 어찌됐든 간에 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타당하게 가격 책정이 된 형용사죠.
그 다음에 property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뭘 집어넣어 주면 되겠나? 한, 부, 형,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죠. 지금 이 자리는 전반적으로 다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단어가 합쳐져서 복합 명사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럼 복합 명사는 명사 플러스 명사로 주로 이루어져 있지만 customer service와 같이 그렇지 않고요. 효용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효용사 플러스 명사인 복합 명사를 찾으라고 하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rental property라는 것은요. 임대자산이 됩니다. 임대자산. 그래서 rental property를 넣어줄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rent property는 명명의로서 복합 명사로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얘는 들어갈 수가 없다. 문법적으로 깨지니까. 그렇다 해서 rent는요. 저 뒤에 복수 붙여가지고 rent property 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renting property. renting property가 이게 현재 분사로서 효용사처럼 느껴지니까 해석적으로 맞지 않나요? renting은요, ing는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타당하게 가격이 책정이 된 빌려주고 있는 그렇죠? 빌려줄 수가 있는 프로퍼티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빌려주고 있는 프로퍼티는 해석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워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rental property 얘를 답으로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쉬워 보이는 문제처럼 보이긴 하나 한부형 명사 만들어주는데 이 명사가 복합 명사 케이스 중에 특별한 케이스인 효용사 플러스 명사가 있다. 요거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경제성장 economic growth 이것도 하나의 단어입니다. economic growth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뭐라고 하죠? Happy New Year라고 하죠. 우리 New 플러스 Year 자체도 우리 하나의 효용사 플러스 명사의 복합 명사가 된다. 그래서 복합 명사는 명사 플러스 명사만 있는 게 아니야. 효용사 플러스 명사도 존재하게 돼. 자, 넘어가서 우리 3번 문제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어원에서 형태가 달라진 문법 문제가 되고요. 앞과 뒤를 봐야 되는데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뭐라는 부사가 나왔죠. 그러면 부사는 문장에 뼈대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스킵하고 바로 앞을 볼게요. 이 바로 앞을 보니까 are becoming 진행형일 뿐이지 얘가 무슨 동사입니까? 이형식 동사죠. 이형식 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주격 보호가 나와야 돼요. 근데 주격 보호로서 나올 수 있는 게 명사 아니면 효용사 단어 하나를 집어넣는 거니까 명사 아니면 효용사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뭐가 부사잖아요. 부사는 누굴 수식할 수 없습니까?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초이스밖에 없습니다. 뭐야? 효용사가 된다. 부사는 효용사를 꾸며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frequent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만약 뭐가 없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엔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주격보로 나올 수 있는 게 명사 아니면 효용사니 답의 경우의 수로 뭐 아니면 뭐를 볼 수 있어? 이 frequent 아니면 frequency 이 둘 중에 하나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젠 해석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subway 지하철의 지체들은 이 지연들은요. are입니다. 되고 있습니다. frequency, 주파수가 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빈번한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 자체에 대한 성격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니까 해석적으로 효용사를 집어넣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우리 ed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ed가 붙어 있는 건 분사잖아요. 분사와 형용사가 같이 보기 중에 있다면 우리는 뭘 우선적으로 골라줘야 되냐? 효용사를 우선적으로 골라줘야 됩니다. 뭐가 같을 때? 둘이 뜻이 같을 때. 그래서 우리 토익에서는 그냥 아예 요렇게 분사와 효용사가 같이 나왔을 때 효용사 자리는 효용사를 우선시한다라고 해서 요 법칙을 뭐라고 하냐? 형용사의 우선의 법칙. 효용사 우선의 법칙이라고 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하지만 이 효용사 우선의 법칙은 항상 전제 조건이 붙어요. 뭐가 같을 때? 뜻이 같을 때만 효용사를 우선한다 라는 부분이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4번 문제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CEO는요 question 됐습니다. 뭘 의문을 가졌던 거야. 주어 나왔고 questioned whether the manager were doing. 자, 이 whether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나중에 저랑 배우겠지만 종속절, 즉 문장 안에 속해 있는 절. 왜냐면 여기 동사가 나왔잖아요. 동사 나왔는데 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종속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됩니다. 근데 이 종속 접속사의 명칭은 무엇이냐? 이 자리를 봐줘야 돼요. 타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원래? 명사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명사를 대신해서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 나온 거니 얘를 명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절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doing이라고 했는데 이 doing이라는 것이요, 타동사도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자동사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걔네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러면 하다라는 거니까 그냥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I did well. 나는 잘했다. 그럼 I did well 이면, 그렇죠? 여기서는요, 이 did가 do의 과거형이 이 did가 몇 형식으로 사용된 겁니까? 1형식으로 사용된 거죠. 주어 동사. 문장이 끝났으니까 뭐가 나온 거야? 부사로서. 나는 했는데 뭐 한 거야? 잘한 거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doing이라고 하면 타동사면 무엇을 하다라는 거면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나야 되는데 여기가 명사자인지 부사자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돼요. 해석적으로 봤을 때 얘를 1형식으로 볼 거냐 아니면 타동사로 볼 거냐.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는 해석적으로 봤을 때 CEO는 의문점을 가졌는데 매니저들이 잘하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건데 거기서 뒤에 있는 목적은 필요가 없는 그냥 자동사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끝났다고 보고 뭘 집어넣어줘야 돼요? 부사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 중에 부사는 뭐가 있냐면 enough밖에 없어요. 얘가 부사입니다. 부사. man이나 other나 such는요 한정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한정사. 그렇죠? 그리고 man이나 other 같은 경우는 한정사 중에서도 수량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수량형용사. 그렇죠? 수량형용사. such는 한정사도 되고요. 대명사도 됩니다. 대명사.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는 부사를 넣어줘야 되니까 enough를 넣어줘야겠다. 품사 구별이 되면 자리 구별 보고 동사 형태 봐서 집어넣어주는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800번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타동사를 생각하고 뒤에 목적어인 명사를 넣어줘야지 라고 하면 이 부사는 지웠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man이나 other나 such 이런 것들 대명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얘들 집어넣겠죠. 그렇죠? man이나 such 중에 골랐겠지. other는 뭐가 됩니까? 형용사밖에 안 되니까. 또는 한정사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B 아니면 D 중에 골라줘야 됐을 텐데 만약에 타동사로 생각했다면 were doing many, 많은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많은 것이 뭔데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한 것들이 뭔데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여기서 1형식 동사로 사용됐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자, 넘어가서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demand라는 어원에서 형태가 달라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문법 문제가 되고요. 앞과 뒤를 봐야 되는데 나왔죠. 한정사 떴다는 겁니다. very는요. 부사가 됩니다. 한부 형용사가 꼭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one month training course라고 하는 이것 또한 하나의 명사를 보여주는 명사, 복합 명사들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자리는 한부형 명을 꾸며주는 형태인데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랑 이제 나중에 분사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건데요. 분사는 equal 형용사다. 분사는 어떻게 만들어져? 동사의 어원에서 ing가 붙어있는 현재 분사이거나 동사의 어원에서 ed로 끝난 게 대부분인 과거 분사거나 그래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분사가 형용사의 자리를 대타로 뛸 수 있다.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demand 자체는 동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고요. demanded냐 아니면 demanding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동사의 어원에서 분사로 바뀔 때 ing면 뭐뭐 하고 있는 저희 진행의 느낌으로서 해석이 바뀌면서 형용사로 나오는 거예요. ed가 되면요. 뭐뭐 된, 즉 수동의 느낌으로서 형용사로 바뀌면서 뜻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사마다 가질 수 있는 분사의 경우의 수는 뭐 아니면 뭐야? 현재 분사 아니면 과거 분사겠죠. 근데요. 어떠한 특정 동사들은 저랑 분사 시간에 배울 거예요. 외울 거고요. ing만 갖고 있는 예 또는 ed만 되는 예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demand는요. ed의 형태로 사용될 수 없이 ing 형태로만 사용되는 동사가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demanding 자체는 분사로 사용됐을 때, 형용사로 사용됐을 때 까다로운 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뭔가 많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뜻이 되죠. 자, 넘어가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 동사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얘가 5형식 동사고요.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 이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는 목적격 보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consider it 하고 난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보호 자리니까 명사니면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 목적어가 it이잖아요. 그것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뭔 줄 알고 이거에 대한 형용사냐 아니면 동격 이거와 이거는 같다라는 명사냐 그쵸?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야.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적어주셔야 돼요. 가짜 주어 역할을 해줍니다. 가주어 역할을 해주는 it이라는 얘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to suspend부터요 이 production까지는 묶어서요 요 it 자리에 원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to 부정사 자리가 원래 뭐였냐면 명사의 역할을 해주는 즉 목적어 자리로 들어갔던 얘인데 이렇게 되면 요 뒤에 있는 목적격 보호와 너무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해석을 해볼게요. 정확하게 좀 집중해 주세요. 넬타 Manufacturing Plant Manager는요. 그러니까 이 공장 매니저는요. 고려했습니다. 뭘 고려한 거야? To suspend production. 이 프로덕션을요. 우리 어떻게 해? 제조를요. 우리 중지시키는 거에 대해서 고려한 겁니다. 근데 그 중지시킨다는 그 행위 자체가 어땠다는 거야? 상태가 목적격 보호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to suspend production 목적격 보호 집어넣으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해석적으로 멀어지게 되니까 이 자리에 그냥 가주어 it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집어넣어서 그것이 뭐뭐한 상태라고 말해주는데 그것은 뭐야? 요 뒤에 있는 요 행위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좀 길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꾸며주려는 대상과 이 꾸밈 받는 얘가 사이가 멀어진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주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본론은 들어와서 이 빈 공간의 자리는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뭐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되겠죠. 그러면 necessity냐 아니면 necessary냐 이 둘 중에 골라줘야 돼요. 명사냐 필요성이냐 아니면 필요한이라는 형용사가 되냐. 자, 그러면 이 suspend production이라는 행위는 필요성이다. 얘랑 필요성이랑 같은 거야. 이 행위 자체와 이 필요성이랑 같은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행위 자체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어? 필요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넣어줘야 됩니까? 우리 be, necessary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넘어와서 우리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를 보니까요.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전치사가 떴죠. 그리고 뒤에는요. assistant manager라는 명사가 떴습니다. 그것 또한 복수 명사가 떴죠. 복수 명사. 전치사 뒤에 목적으로 이미 assistant manager라는 목적어가 뜬 거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A, B, C가 다 뭐로 나온 거예요? 형용사. 그 중에서도 오늘 수업에 배운 수량 형용사로 나온 겁니다. 자, either 뒤에는 단수가 붙어야 되고요. all 뒤에는 복수 또는 불가산이 와야 되는 거고요. each 단수 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ew는요. 복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복수가 왔으니까 답으로 볼 수 있는 건 all 아니면 few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둘 다 집어넣었을 때 해석적으로 깔끔한 건 무엇인지를 봐줘야 됩니다. 자, 1월 3일부터 6일까지 Mr. Hunter는요, will hold 주최하게 될 거예요. 뭘요? 많은 워크숍들을요. for 하고 난 다음에 few assistant manager면 assistant manager인데 몇몇의 assistant manager. 도대체 그 몇몇이 누굴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모르죠. 근데 만약에 all을 집어넣으면요. 모든 assistant manager 라고 하면 아 그래 모든 사람한테 제공하는 거구나 하고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해석상으로도 완벽한 예를 고르자면 B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B가 된다. 문법적으로는 few도 돼요. 왜? few 뒤에는 복수, 가산명사 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해석적으로 all을 집어넣어야 더 이상의 의문점이 생기지 않는다. 넘어가서 우리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를 보니까요. 여기 이형식 동사 나왔고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됩니까? 부사가 나온 거니까 그냥 가로쳐야겠죠. 주격 보호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 Dawson's 인터뷰는 인터뷰가 주어인 거예요. 주어. 인터뷰는 이다라는 겁니다. 주격 보호. 그럼 주격 보호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명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일단 보기를 보니까 명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용사라는 단어 하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mpressive냐 아니면 impressed냐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이 봐줘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형용사 우선의 법칙을 먼저 좀 생각해 주셔서 답은 뭐가 된다? A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찍었을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도 설명했지만 형용사와 분사 같이 있으면 형용사를 우선적으로 본다. 근데요 이거는요 문제가 답은 A가 맞긴 맞거든요. impressive.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푸시면 안 돼요. 형용사 우선의 법칙을 생각해서 풀었다면 좀 우연으로 맞은 겁니다.
impressed는 ed가 붙어있는 형용사로서 얘 또한 만만치 않게 많이 사용돼요. 뜻이 아예 달라버려요. impressive는 뭐가 되냐면 꾸며주려는 주어 자체에 대한 성격이요. 매우 인상 깊은 인터뷰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터뷰는 어땠던 상태인 거야? 인상 깊었던 거죠. impressed는요. 주어 자체가 좋은 인상을 받은 이란 뜻이에요. 즉 주어 나오고 is 나오고 그렇죠? 이형식 동사 나오고 is나 a가 나올 수가 있겠죠.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impressive라는 게 나온다면 impressive 그러면 얘는 뭐예요? 주어 자체에 대한 성격을 말해주는 겁니다. 얘는요 인상 깊은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impressed는요 이 주어 자체가 인상을 받은 거예요. 뭐로부터? 제3자로부터 다른 걸로부터.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 감정 유발 동사로 만들어진 분사 형태라고 하고요. 감정 동사가 분사로 사용돼서 누군가를 꾸며줄 때는요 특별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법칙은 나중에 분사 시간에 배우긴 하겠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동사가 분사로 사용되었을 경우 얘가 꾸며주려는 대상 자체가 명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ed를 씁니다. 사물일 경우에는 ing를 써요. 이거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저는 분사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꾸며주려는 자체는 뭐예요? 인터뷰죠. 인터뷰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아니야?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존재예요. 사물이는 거죠. 개념이죠. 인터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뷰가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impressed는 감정 동사로 만들어진 분사기 때문에 꾸며주려는 대상이 뭐여야 돼?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대상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we are impressed. 우리는 인상을 받았어. by your effort. 너의 노력에 대해서 인상을 받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가서 9번 문제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니까요. reliant, reliance, 그래. rely라는 동사의 어원에서 형태가 바뀐, 품사만 바뀐 문법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re becoming이니까 이건 이형식 동사일 뿐이죠. 진행형인데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리고 얘는 부사니까 문장의 뼈대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없는 셈 치면 된다는 거고. becoming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주격 보호가 와야 돼요. 자, 그러면 becoming이니까 여기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냐? 이형식 동사니까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돼야 되는데 reliance라는 의존이죠. 많은 컨트리들은 의존이 되고 있다. 되어가고 있다. 의존이라는 상태로 되고 있는 거예요. 얘와 얘가 같은 거야?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지워주면 됩니다. 뭐 아니면 뭐 중에 골라줘야 되냐? A 아니면 C 중에 골라줘야 되는데 자, 형용사 중에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했냐면 형용사의 어미를 갖고 있는데 뜻이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자, 그거의 근원도 같아요. 즉 얘에 대한 루트도 같아. 뿌리도 같고 어미도 어떤 어미야? 형용사의 어미를 갖고 있지만 뜻이 완벽하게 다른 것들. reliant, 뭐뭐에 의존하는. reliable, 신용할 수 있는. 그렇죠? 같은 어원에서 만들어졌긴 했죠. 루트니까 어원이에요. 어원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형용사의 어미를 보이고 있지만 뜻이 완벽하게 다른 얘들. 그럼 여기서는 해석적으로 봤을 때 뭐가 맞을까요? 믿을만한이 맞을까요? 이 컨트리들은 믿을만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컨트리들은 믿을만합니다. 뭐에 있어서 이 서규에 대해서 해석도 안 되긴 하겠지만 be reliant on 이라는 우리 세트를 또 같이 외워준다면 800관이면 세트 외워주는 게 또 더 중요해요. be reliant on이라는 요 세트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다면 답을 그냥 바로 A로 찍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A가 된다. 그래서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고 되고 있는 거야. 뭐에 있어서? 석유에 있어서. 이 석유는 어떤 석유인 겁니까? Outside of the Middle East. 중동에서 임포트한 거 외에서 석유를 받은 것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게 답이 된다. 해석상 맞지 않다. 네, 해석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별표입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뭐가 되냐? 이것 또한 비형용사, 이 자리 형용사가 확실하니까 A, B, C 다 형용사를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휘 문제처럼 보이고요. 해석으로 풀어도 풀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be reluctant to 부정사,
to 부정사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하다, 머뭇머뭇거리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be reluctant to 부정사라는 것을 외웠더라면 답을 C로 바로 찍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suspicious, uncertain은 뒤에 about이 붙어요. 저 뭐뭐에 대해서 의심을 갖다, 확실하지 않다. worrisome이라는 건 뒤에 전치사가 붙는 게 아니라 그냥 꾸며주려는 대상 자체, 주어 is worrisome. 이것은 뭔가 의문이 가는, 문제가 있는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요, C가 된다. 자, 우리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니까 얘가 이형식 동사죠. not이라는 것은 부정어로서 그냥 부사예요. 없는 셈 치면 됩니다. 문법 문제일 때는요. as는 여기서 어떻게 사용되냐. as 뭐뭐 as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교에 대해서, 비교 표현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비교 표현은 두 가지가 있는데 비교급 비교 그리고 원급 비교가 있는데 이거는 가운데 원급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원급 비교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급은 품사는 두 가지로 함축될 수가 있습니다. 효용사 아니면 as와 as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효용사 아니면 부사가 되는데 나중에 저랑 특수구문할 때 배울 거예요. 효용사인지 부사인지, as와 as 사이에 효용사인지 부사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면 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얘 부사니까 없는 셈 친다고 했어요. 자, as가 뭔지 아세요? 얘도 부사예요. 그래서 없는 셈 치는 겁니다. 여기는 as가 뭔지 아세요? 전치사 또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전명의가 돼도 이꼴 부사죠. 다 적으셔야 됩니다. 부사절 접사 뒤에 절이 온다고 해도 얘 다 그냥 부사 역할이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다 없는 셈 치면 이 자리는 이형식 동사 뒤에 나와야 되는 예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형식 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형용사가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서 효용사는 어디 있어? A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효용사를 찍어줘야 된다는 거죠. 부사를 넣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사 지워주고요. 이 효용사 중에 최상급이라고 붙어있는 EST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는요. 최상급은 앞에 더나 소유격이 붙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저랑 최상급, 비교급 배울 때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 형식 동사니까 여기에 명사 쓰면 안 됩니까? 명사 쓰면은 안 되겠죠. are not likeness 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이 주어,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hard way work boots는 이 boots 자체는 lightness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둘이 동격이 될 수가 없다. 가벼움이라는 것이 boots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자리 바꿔도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해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out이 된다. 그리고 as와 as 사이에는 명사가 애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부사는 뭘 꾸밀 수 없어? 명사를 꾸밀 수가 없어. 자, 넘어가서 우리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를 보니까요. 앞과 뒤를 보라는 문법 문제가 되고요. after라는 전치사가 나왔죠?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대화들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전명의가 합쳐져 있으니까 이 명사만을 수식해 줄 수 있는 효용사를 골라주면 되는데 여기서 효용사는 뭐밖에 없어? C밖에 없으니까 lengthy, 긴 대화들 후에 근데 그 대화들은 언제? between the representative from the two firms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대표자들인데 어디로부터? 이 두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사이에서 나오는 긴 대화들 후에 합의점에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서 우리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는 이 prove란 동사 자체가 이형식 동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그럼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뭐가 올까요? 주격 보호니까 명사 아니면 효용사가 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국어로 해석해 봤을 때 도대체 effectiveness가 왜 안 됩니까를 분명히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13번 문제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Factory의 new assemble equipment는요. 이 장비죠. 그러니까 이 조립 장비는요. 이 공장의 조립 장비는 prove 증명하였다. 뭐를요? 효과를 증명하였다. 왜 말이 안 됩니까? 이 장비가 증명한 건데 이 장비들은 증명한 거에 뭘요? 효과라는 거, 효율성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얘와 얘는 둘이 같아야 되는 동격이 돼야 돼요. 만약에 명사가 들어가면. 그럼 equipament가 효율성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는 건데 equipament와 효율성이라는 것은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equipament가 효율성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것은 장비가 효율성이라는 것으로 증명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좀 제가 천천히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장비가 효율성을 입증했다는 게 아니라 이 장비가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효율성이랑 같다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장비가 어떠한 상태임을 증명하였다라고 하는 성격을 넣어줘야 돼요. 이 장비는 어떤 장비예요? 효율성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래서 prove effective라는 말을 쓰는 거지 prove effectiveness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뭐가 됩니까? B가 된다는 부분을 봐주셔야 된다. 좀 천천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나오고요. prove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주어는 증명하였습니다. 주격 보호의 자리에 명사가 나면 이거와 이거가 둘이 같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건데 장비와 효율성이 같다라는 걸 증명한 건 아니죠. 그러면 prove 증명하였습니다. 뭘요? 주격 보호가 효용사일 경우에는 주어가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했다. 요건 말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ffectiveness는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설명한 거 한 번만 돌려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는 해석으로 푸시면 되긴 한데 왜냐면 냈다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이거 어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마케팅 매니저는요 was 였다. 어떤 상태였다는 거야? 주격 보호로서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겠죠. 이 A, B, C, D 보기 보니까 다 형용사밖에 안 나와서 willing이라는 건 뭐뭐 하려는 의지가 있는, appreciative라는 건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 fulfilled라는 것은 만족한, decisive라는 건 결정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of team members' effort죠. 노력에 대해서 뭐뭐 하려고 하는 말 안 되는 거예요. 노력에 대해서 fulfilled 만족된, 그죠? decisive 결정적인. 자, 얘네들이 이제 이 매니저가 팀 멤버들이 보여준 노력에 있어서 뭐 했다는 거야? 감사함을 표하고 있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노력은 어떤 노력이야? To make the new advertising campaign successful. 성공적인 캠페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한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fulfilled가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해석적으로 보면 만족한 되잖아요. fulfilled는요, with를 써줘야 돼요. be appreciative of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800반 수업 한 도중에 제가 뭘 알려드렸냐면 be 형용사 전치사 나오는 요 세트들 be responsible for라든지 be appreciative of라든지 그죠? dealing with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짝꿍이 돼서 나오는 걔들을 외워줄 필요가 있다. 넘어가서 우리 15번 문제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형용사를 골라주라는 문제예요. 한 땡 명이잖아요. 그렇죠? 여긴 당연히 형용사가 됩니다. 한정사의 짝꿍으로 명사가 이미 등장했으니까 이 세트는 망가질 이유가 없어. 그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이 명사만 수식할 수 있는 건 형용사밖에 없겠죠. 명사인 것들은 다 지워주고요. timely냐 아니면 타이밍이냐 라고 하는데 ly를 보고 여러분들이 부사로 생각했다면 그래서 얘를 지웠다면 여러분들이 ing 형태의 분사인 형용사라고 생각해서 d를 찍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15번 문제도 그냥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한테? 800반이 아닌 조금 낮은 반 학생분들한테. 그리고 그 낮은 반 학생분들이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못 외워서예요. 타이밍이냐 아니면 타임리냐. 우리 타임리는요 형용사가 돼요. 시기적절한.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얘가 형용사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얘들이 있습니다. friend에다가 ly 붙이면 friendly. 친근한 이런 뜻이 되겠죠. 타임에다가 ly를 붙이면 시간에다가 ly 붙인 효용사, 시기적절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효용사로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timely밖에 없다. 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 또한 효용사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약간 해석을 해주시면 더 해석을 해서 풀어도 되지만 조합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be 땡땡 효용사죠.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책임이 있는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훨씬 더 빨리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conserve는 뭐뭐를 사려하는, conserve니까 고려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상당한 양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competitive라는 건 뭡니까? 호환하는, productive, 생산적인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서 뭘 넣어줘야 됩니까? rental agreement는 states 말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리하이저를요. tenant 임차인은요. are financially 금전적으로 뭐하고 있다? 책임이 있다. for repairing. 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고치는 데 있어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데미지를 걔네들이 가한 거에 있어서.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호환하는 생산적인 considerable 상당한 뭐 이런 애들은 들어가면 해석이 될 수가 없다. 자, 넘어가서 17번 문제 볼게요. 자, 17번 문제는
빈곤간의 앞과 뒤를 봐야 되는데 앞에 이 no longer를 더 이상이라고 하는 우리 부사,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 부사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냐. 이 관용 표현이거든요. 옛날부터 이렇게 사용해서 She no longer works here. She하고 no longer works. 무슨 뜻입니까? 그녀는 일하다.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하지 않은이죠. 그녀는 더 이상 일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하고 일형식 동사 나왔는데 동사 수식해 줄 수 있는 품사 뭐밖에 없어요? 부사죠. 증명했죠. no longer 뭡니까?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is하고 부사 나왔으니까 이 자리는 주격 보호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주격 보호 자리에 뭘 넣어줘야 되냐? 명사 아니면 형용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잘 봐주는 게 이 빈 공간 뒤를 봐야 돼요. delivery orders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판매 주문, 그렇죠? 배송 주문들이 됩니다. 그럼 뒤에 명사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에 우리 accepting이라는 예를 집어넣음으로써 is no longer accepting. 여기 명사 일단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 명사 뒤에 명사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일단 명사는 아웃시킨 상태에서 형용사를 쓸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accepted냐 아니면 acceptable이냐? 동사는 쓸 수가 없겠죠? 이 동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아니면 accepting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봐주셔야 돼요. 형용사를 집어넣었을 때는 is no longer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 뒤에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형용사를 집어넣으면 형용사는 성격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acceptable한 이건 no longer acceptable 말이 안 되는 거예요. no longer accepting 더 이상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행위를 넣어줘야 되니까 우리 ing를 넣어줘야 된다. is no longer accepted잖아요. 그럼 뒤에 BPP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부사나 전명이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BPP는 주어하고 B 플러스 PP는 주어 자체에 대해서 행위를 준 거니까 문장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는 수식의 역할을 해준 얘들을 와줘야 되는데 여기 명사 뜯다는 것은 일단은 수동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능동태 만들어주면서 그리고 해석적으로 맞게끔 해주고 답은요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넘어가서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8번 문제는 좀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6month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숫자를 표현해주는 수량 형용사죠. 수량 형용사 중에 얘를요 뭐라고 하냐면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 숫자들. 그리고 그 뒤에 한정사긴 한정사인데 얘가 요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명사가 붙은 거죠. 수사 플러스 명사가 붙어서 나오는데 요 앞에 사용할 수 있는 얘들을 조금 좀 외워주시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수사 플러스 명사니까 일단 얘는 뭐예요? 명사구죠. 명사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 그냥 형용사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형용사만 집어넣으면 안 된다. total, most, previous, every 얘들이 그냥 형용사가 될 수도 있긴 있는데 얘는 뭐가 되냐면 수량 형용사로서 특별하게 좀 외워줘야 되는 게 뭐냐면 every 뒤에는 원래 단수 명사만 와야 돼요. 그냥 형용사로만 사용했을 때 수량 형용사. 하지만 단수 명사가 아니라 특별 케이스로 외워줘야 되는 게 뭐냐? 수사 플러스 명사로 나와서 수사는 숫자니까 2, 3, 4, 5, 6이면 그거에 맞게끔 뒤에 명사는 뭐가 돼야 돼요? 복수 명사가 돼야 되겠죠. 뒤에 s가 붙겠죠. 그래서 every 뒤에 원래 단수 명사가 와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every 뒤에 수량 형용사 플러스 명사들, 즉 복수 명사가 나오는 수사 세트를 수식할 수 있게 되고 얘는 뭐가 되냐면 매 요 수량마다 라는 거예요. 매 요 수량마다. 그래서 every 6month는 매 6개월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D로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every 뒤에 단수 명사만 온다는데 어떻게 복수 명사가 왔나요? 이거를 뭐로 볼 수 있어야 돼? 수량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합쳐진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게 특별하게 every는 앞에 붙을 수 있는 예야. 이렇게 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외워줘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자 넘어가서 여기 있는 거 보겠습니다. 전치사 떴고요. extra 형용사 떴고요. cost 비용이라는 명사가 떴습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뜬 거예요. 이 세트는 완벽한 거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그리고 형용사가 떴으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 부사가 됩니다. 부사로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데
여기서는 아닌이란 느낌을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아닌이란 느낌인데 효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no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at no extra cost. no는 누굴 꾸며주는 거야? 부사로서. 부사로 써주세요. 부사로서 아닌이란 느낌인데 누굴 꾸며줄 때? 효용사를 꾸며줄 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니까 어하고 빈 공간 나왔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 어떤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돼요? 이거 고난이도 문제인데요. 이건 아무리 봐도 뭐 조합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거 어차피 효용사잖아. A, B, C도 효용사 나온 거니까 해석을 하는 뜻이에요. 해석을 해봤을 때 뭐가 가장 맞을까? various라는 건 뭡니까? 다양한이죠. 일단은 나왔으면 하나잖아. 다양한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 단수 명사 나왔으니까. 그래서 수가 안 맞으니까 얘는 지워줄 수가 있고 B, C, D를 중에서 해석적으로 풀라는 건데 rigorous 뭐예요? 철저한, 엄격한이라는 뜻이고 prosperous 저 뭐예요? 그 생산적인, 저 앞길이 밝은 이런 뜻이고요. spacious는 공간이 넓은 이란 뜻이 됩니다. 해석해 볼게요. In order to help new staff respond effectively to customer increase. 고객들의 질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걸 돕게 하기 위해서 이 컴퍼니는요, will implement는 시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뭘 시행합니까? 형용사 트레이닝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철저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게 가장 맞는 말이죠. 그렇죠? 촉망받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공간이 넓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이건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뜻만 맞으면 풀 수가 있는, 뜻만 알면 풀 수가 있는 어휘 문제가 되었다 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20번까지 문제를 한번 쭉 다 풀어봤습니다. 효용사 4가지 자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사 바로 앞에 오는 거, 명사 바로 뒤에 오는 거,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호로 온다는 거,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호로 온다는 거,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